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거대한 그것.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날 밤 침대 위에서 펼쳐진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62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65세, 처음으로 누군가의 남편이 된 날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밤, 우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침실, 창밖에서 스며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젊었을 땐 그저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뛰었는데 그날 밤은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낯설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감싸주더니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 나는 잊고 살았구나.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닿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던 그는 말없이 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숨결이 내 볼을 스칠 듯 가까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설렘과 긴장, 두려움과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허리 옆을 지나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죠. 나는 그저 숨을 참은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오래된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건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고 기다림이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경희 씨, 이건 그날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또 한 번 쿵 울렸습니다. 그날, 그가 말한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내 안 어딘가에도 깊게 묻혀있던 시간이었겠지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첫날 밤의 조용한 떨림은 결국 40년 전 그 여름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1983년 서울 영등포.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공장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솟구치던 여름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22살. 공장 식당 막내로 하루 종일 밥 짓고 반찬 나르며 살았죠. 손등엔 늘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엔 시금치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왜냐고요? 바로 도시락 배달 때문이었죠. 오늘은 동식 씨가 좋아하는 장조림 좀 넉넉히 넣어야지. 그 사람, 동식 씨는 25, 보일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도 늘 찜통 같은 보일러실에서 땀에 젖어 있었지만 늘 묵묵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죠. 도시락을 들고 보일러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 사람은 늘 똑같은 말로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경희 씨.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도시락을 조심스레 받으며 제 눈을 오래 바라보곤 했죠. 그 눈빛엔 무슨 말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도시락 뚜껑 안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된장국 맛이 정말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은 반찬이 줄었네요? 바쁘셨나 봐요. 경희 씨, 손은 괜찮으세요? 어제 물집 보였던데. 이 사람, 은근히 디테일하네. 그렇게 우리는 말이 아닌 글로 도시락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흘렀을 무렵 그 사람은 갑자기 공손하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경희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청운다방에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청운다방. 공장 뒷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다방이었죠. 플라스틱 테이블, 낡은 회색 커튼, 그리고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그날따라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슬프고 설레게 들리던지. 처음 마주 앉은 테이블. 서로의 손끝이 커피잔 손잡이 위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 씨는 커피 마실 때 항상 손을 꼭 모으시네요. 그게 참 예쁘네요. 아, 네. 저 원래 습관이에요. 그날 이후로 청운다방은 우리 둘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좋았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냥 좋았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는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 받침 밑에 작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경희 씨,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이 다방에서 기다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그 쪽지는 그저 커피 데이트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사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나는 아침부터 거울 앞을 수십 번 들락거렸습니다. 이 옷은 너무 촌스러울까? 아니야. 이게 제일 나아. 나풀거리는 꽃무늬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평소라면 입어보지도 않았을 차림으로 나는 청운다방을 향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골목길을 걷는 내내 신발 밑창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걸음은 자꾸만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했어요. 혹시 너무 일찍 가면 부담스러울까? 혹시 기다리게 하면 실망할까? 수없이 머릿속에서 질문이 오갔습니다. 청운다방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카세트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던 여름 다방 특유의 끈적한 공기, 커피와 먼지, 그리고 눅눅한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간. 나는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벌써 와 있을까? 그날 약속한 자리. 창가 구석, 햇살이 들이치는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구나. 시간 맞춰 오시겠지. 나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조심스레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시 55분. 조금 일찍 도착한 거니까. 커피가 도착하고 나는 무심코 잔 속의 검은 물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커피 안에는 거꾸로 비친 내 얼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 10분, 3시 20분, 3시 30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는 금세 식었고 잔잔한 커피 표면에 먼지 한 알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주먹을 쥔 손엔 땀이 맺혔고 입술을 깨문 자국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기다리면서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 내가 뭔가 실수했나?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은 아예 오지 않으려는 걸까? 한편으론 바보처럼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괜히 혼자 설레발 친 거 아냐? 너무 앞서갔던 거야. 어디서 이런 기대를 했던 거야. 해는 점점 기울었고 다방 카운터 아줌마는 의자를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다방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들어오는 건 배달부, 아줌마 혹은 낯선 남자뿐이었습니다. 3시 45분. 나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텅 빈 다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척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청운다방 골목을 빠져나오며
나는 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달려올까봐. 하지만 골목은 그저 어둑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약속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오지 못했는지 모른 채로.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다방 근처를 맴돌지 못했습니다. 다방을 나와 골목을 걷는 내내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게 셔터들이 하나둘 내려앉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만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발걸음은 비틀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자꾸만 발끝만 보고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붉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고 창밖 풍경은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손에 꼭 쥔 작은 핸드백 안에는 혹시라도 특별한 순간이 올까 싶어 준비했던 손수건과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 나는 아무것도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보야. 이 멍청한 경이야. 도대체 뭘 기대했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무심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과 함께 걸을 거라 믿었던 골목과 시장과 오래된 전봇대.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만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자마자 나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이힐을 벗을 틈도 없이 바닥에 털썩. 참으려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나? 좀 더 예쁜 옷을 입었어야 했나? 다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자고 했어야 했나? 수없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동식 씨, 왜 안 온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청운다방 근처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청운다방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잊기로 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 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앞에 나타났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세월 따라 머리카락에 은빛이 깃들었고 주름진 손등에 남은 온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공방. 낡은 라디오에선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나는 매일 나무를 깎으며 그 사람과 함께한 짧지만 따뜻했던 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와 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네들의 풋사랑이라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맞추며 웃고 저녁이면 작은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를 나누던 나날들. 아침이면 그가 따끈한 미역국을 끓여줬고 나는 작은 손수건에 이름을 수놓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좁은 부엌에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경희 씨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느 봄날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 속에서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경희 씨를 찾을 거예요. 거창한 것은 없었지만 그날이 소중했고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그는 갑작스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폐섬유화증.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는 그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경희 씨, 미안해요.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동식 씨,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병원 침대 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바라보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나중에 꼭 열어봐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줘요. 그렇게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나는 공방 한쪽에 그가 건넨 상자를 소중히 보관해두고 차마 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상자 위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공방 문이 빗소리에 젖어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경희 어르신 맞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동식이 삼촌의 조카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식 씨가 생전에 준비해 놓은 어떤 것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낯선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한참 동안 공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천천히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오래된 시계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내며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공방 구석에 놓여있던 그 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해 동안 손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그 상자. 상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살짝 갈라진 나무결, 손때 묻은 손잡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향기. 동식 씨,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쉽게 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빛나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침 식탁 위로 내려앉던 따스한 햇살,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던 주말, 작은 부엌에서 웃으며 김치를 담그던 모습, 바닷가에서 마주 잡은 두 손. 나는 한참을 그렇게 상자 앞에서 숨을 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심스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열어봐, 경희야.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아련한 시간의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세월을 견뎌온 듯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맨 위에 놓인 편지를 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그의 필체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에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편지를 열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었다.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경희의 내면의 소음처럼 들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 공방 안의 고요함과 맞물려 경희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비록 외부의 소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와 일치하는 듯 경희의 심장은 한 박자씩 느리게 뛰었다. 그녀는 상자 앞에 서서 손끝을 떨며 그 뚜껑을 열고자 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손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로 인해 불러일으킬 감정들이었다.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랐다. 그저 그 기억들이 마치 굳어진 시간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불안은 서서히 경희의 가슴을 조였다. 혹시 이 상자가 내게 또 다른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상자 속에서 나올 것들을 상상했다. 부모님과의 추억,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날들, 그리고 그녀가 놓쳤던 기회들. 그 모든 것이 상자 속에 숨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 기억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손끝을 떨며 상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경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상자와 그녀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속에서 묵혀왔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그녀를 집어삼켰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들과의 마지막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는지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이젠 끝내야 해. 이 모든 것들을 끝내야만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자신이 이제 그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상자는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과거를 끊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결단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상자에 손을 댔다. 떨리는 손끝이 상자의 뚜껑을 향해 다가가고 마침내 그것을 열었다.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다. 그 편지는 경희가 부모님에게 받은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 속의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옛날의 상처를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경희는 그 편지를 펼쳐들고 그 안에 적힌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선 한 줄 한 줄이 마치 가슴을 움켜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글이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떠오른다. 그때 경희는 깨달았다. 이 편지는 단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 편지는 자신이 다시 한번 과거와 작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메시지였다. 경희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방 안의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경희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이젠 나아가야 해. 이 모든 것들을 지나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 경희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자 속의 모든 것들을 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 상자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녀에게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가만히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의지로 가득 찼다. 공방 안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리고 그녀는 그 작은 공간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비록 그녀가 이 상자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꺼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그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경희는 결코 과거에 붙잡히지 않기로 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어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 삐뚤삐뚤하지만 힘주어 눌러 쓴 글자들. 그것은 시간과 기억을 품은 작은 세계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경희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게 선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나는 매일 아침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웃던 당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낑낑대며 들던 당신, 작은 부엌에서 김치 냄새에 코를 찡그리던 당신, 모든 순간이 선명하고 소중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렀지만 편지를 읽는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희 씨, 내가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당신 혼자 남겨두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부탁이에요. 남은 날들을 슬퍼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함께 했던 시간을 가슴에 품고 웃으며 살아주세요. 나는 어디선가 늘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경희 씨,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고 숨을 쉬는 것도 잊을 만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청운다방 창가에 마주 앉아 커피를 나누던 모습, 퇴근길,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던 기억, 겨울바다를 보며 서로 손을 꼭 잡고 웃던 장면,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그가 전하지 못했던 마음. 이제야 나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 밑에 놓인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방 앞에서 수줍게 웃으며 찍은 첫 사진, 작은 부엌에서 김치 담그며 장난치던 순간, 병원 침대 옆 서로 손을 꼭 잡은 마지막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상자 안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탁대로 이제는 나도 웃으며 살아가기로. 상자 속 사진을 하나하나 가슴에 품으며 나는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을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공방 안에는 나무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반쯤 깎인 나무 조각들도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숨죽이며 내 감정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청운다방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던 오후 햇살, 젊은 동식이 수줍게 내밀던 작은 꽃다발, 바닷가 모래 위에 나란히 새겨진 발자국들, 겨울 눈발을 맞으며 함께 걷던 시장 골목. 사진 속 우리 둘은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월도, 이별도, 병마조차 지우지 못한 순수한 사랑의 증거 같았습니다. 상자 안구석에는 작은 흰색 손수건 하나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수건 끝자락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수놓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림. 나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다방에서 그가 오지 않아 울던 날에도, 결혼하고 매일 아침마다 미소 지으며 마주하던 순간에도 이 기다림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동식 씨,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작은 조각들로 남아 있었군요. 나는 상자와 손수건, 사진을 조심히 품에 안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너머로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공방을 채우는 빗소리처럼 내 숨결 사이사이에 고요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공방 한가운데 나는 한참 동안 상자와 사진, 손수건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나무로 가득한 작은 공간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자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두껍고 봉투 위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사랑 경희에게
동식 씨,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경희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하루하루가 눈부셨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손길, 당신의 모든 말과 침묵, 그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부탁합니다, 경희 씨.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만은 빛나는 봄날처럼 살아가 주세요. 슬퍼하지 말고 우리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가끔은 웃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동식. 동식 씨,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창밖에 빗방울이 조금씩 그치고 구름 사이로 여린 햇살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편지를 가슴 깊숙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사랑을 품고 나 역시 나만의 봄날을 살아가기로. 며칠 후 나는 공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동식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요. 가장 아끼던 손수건을 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동식 씨가 남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머리칼을 손질하며 그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당신과의 두 번째 여행이에요. 작은 터미널 버스가 덜컹거리며 도착하고 나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동식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하얀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볼을 스치고 햇살은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짧은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던 모래사장, 바다 냄새에 웃으며 장난치던 순간, 구겨진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나누던 소박한 식사. 모든 기억들이 오늘 이 길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작은 언덕을 오르자 바람에 실린 들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짙은 초록빛 풀밭 사이로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멀리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덕 꼭대기 작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다녀간 듯 흩어진 벚꽃잎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손수건과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무릎 위에 펼치고 손수건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듯한 따스한 기운. 나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내 곁에 머물고 있다는 걸. 동식 씨,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안고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살아갈게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밑으로 부드럽게 깔리는 벚꽃잎, 살랑이는 바람 속에 실린 봄날의 향기. 가슴 한가득 사랑을 품고 벚꽃잎 흩날리는 길을 따라 경희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공방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봄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양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수줍고도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공방 안, 햇살이 먼지를 타고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곳에서 그 순간마저도 따스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경희 어르신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소녀는 손에 든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동식이 삼촌 조카입니다. 삼촌이 생전에 꼭 전해달라고 남긴 게 있어요. 나는 숨을 삼키듯 멈춰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저려오며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초대장과 작은 상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식을 추억하는 작은 전시회에 경희 씨를 초대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며 눈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소녀는 살짝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이요. 경희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늘 환하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참 행복해 보이셨어요. 나는 꽃다발을 받아 안고 조카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곁에 없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공방 안에는 나무 향기와 함께 희미한 들꽃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동식 씨, 우리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나는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사람과 이어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검정 치마, 그리고 동식 씨가 좋아했던 작은 진주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조심스레 가슴 한가운데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동식 씨, 나 잘하고 올게요. 작은 문화센터 한쪽,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전시회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그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벽에는 동식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손때 묻은 나무 공예품들과 오래된 일기장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카가 환한 미소로 다가와 나를 조심스레 이끌었습니다. 삼촌이 가장 아끼던 공간이에요. 작은 방 한쪽, 오롯이 경희와 동식이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코너가 있었습니다. 청운다방에서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 시장 골목에서 함께 찍은 장난기 가득한 사진, 병원 침대 옆 서로 손을 맞잡은 마지막 사진. 나는 그 사진들 앞에서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라디오와 함께 동식 씨가 직접 녹음한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경희 씨,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얹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따뜻했던 숨결,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와의 마지막 추억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다녀온 후 나는 공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나무 작업대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전시회장에서 들었던 그의 목소리, 함께 웃던 사진들,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동식 씨, 정말 고마워요. 나에게 이런 따뜻한 봄날을 선물해줘서. 나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작은 기술로 작지만 단단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을 안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방 앞 작은 화단에는 봄비를 맞고 고개를 든 노란 민들레가
해맑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의자를 화단 옆에 놓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삶은 이별과 만남이 이어지는 긴 여행입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이렇게 다시 시간을 넘어 피어납니다. 그때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 나무 배우고 싶어요.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문 앞에 선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서 와. 여기 앉아볼래?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한켠에 품고 있는 따뜻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해도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 봄날이 조용히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한 감동으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또한 알려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